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1770년 베토벤은 자신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던 나폴레옹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만든 곡을 찢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보나파르트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구만. 스스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어.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베토벤의 세 번째 이야기, 시대의 영웅의 이야기와 그 영웅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베토벤의 청각 상실한 배경과 베토벤의 유서를 쓰면서 음악가로서의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토벤의 어떤 음악을 만들었고 인류에 어떤 위대한 음악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803년 영웅 교향곡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베토벤에게는 나폴레옹은 남달랐을 거예요.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도 베토벤과 비슷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어렵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역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누구보다도 자유를 향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누구보다 동경을 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 곡이 바로 3번 영웅 교향곡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 곡을 에로이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겠다면서 왕관을 쓰는 순간 베토벤은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되고 시민의 편이 아니라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즉위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베토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나폴레옹 또한 다른 놈들과 다를 게 없구나 라고 말이죠. 분노한 나머지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나파르트에서 영웅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나 베토벤의 3번 영웅 교향곡은 이미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영웅의 이미지를 한껏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이전에 누구에도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규모의 연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전투 장면이 떠오르는 첫 번째 악장. 두 번째 악장은 비통함과 엄숙함이 느껴지는데 이 곡은 장송 행진곡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을 추모하듯이 애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에로이카를 듣고 있으면 음악 전체가 기존의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고전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형식적이고 음악의 선율 또한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마치 음악이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색다른 형식의 빈 사람들에게는 이 곡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음악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베토벤의 음악은 이제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바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1994년도 대한민국에서요 신곡을 소개하는 신곡 무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데뷔를 하면서 부른 곡이요 난 알아요. 격렬한 비트, 화려한 춤, 그리고 빠른 랩으로 분명히 흥이 나야 돼서 관중들은 박수를 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고요. 심사위원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요 역사를 바꾼 곡이 되었죠. 베토벤의 작품은 빈을 비롯해 유럽 각지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음악을 찍어내면서 성공 반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을 후원하고자 하는 유명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베토벤의 유서에서 밝혔듯이 예술의 혼을 불태우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은 우리가 교향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향악단이 있다는 건데 그럼 교향악단은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교향악단은요 2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바로 100명의 이상이 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들을 모두 어우러져서 연주가 되는 대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영웅교향곡을 만들면서 청력을 상실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악기의 진동을 느끼면서 베토벤은 작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영웅의 시대를 한껏 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1806년부터 1812년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때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요, 베토벤의 감미로움과 함께 웅장함을 함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베토벤은 영웅교향곡을 작곡한 후에 10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교향곡, 서곡,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기타 등등을 쓰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바로 운명교향곡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운명교향곡이 세상 밖에 초연할 당시에는요, 독일의 문호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폴레옹이 대포 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베토벤은 새소리로 인류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사실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 운명은 C단조 교향곡 5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운명은 누가 붙인 걸까요? 운명은 사실 베토벤이 한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느 날 베토벤의 제자가 작곡을 하고 있는 1악장의 악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됐던 거죠. 선생님, 서도의 1악장의 주제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자 베토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운명이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베토벤의 운명을 작곡할 당시에는 베토벤으로서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30대 중반 베토벤의 귀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뭐 보청기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요즘과 같은 보청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베토벤은 운명을 작곡할 당시 산책을 하면서 악상을 떠올립니다. 바로 운명처럼 새 탄생을 본 후에 베토벤은 바로 5번 교향곡을 작곡한 것이죠. 그래서 1악장은요 시련과 고뇌, 2악장은 다시 찾은 평온함, 3악장은 쉼없는 열정, 4악장은 도전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초연할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고 결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교향곡은요 신기하게도 클래식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운명하면 모두 알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러고 말이죠. 그건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4박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 4박자가 음악이 각인이 되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 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요계에서도 있지 않아요? 지지지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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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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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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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좋아. 한마디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엘가의 사랑의 인사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가끔은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에는 음이 맴도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나올 때요. 예를 들면 야 그거 있잖아 사랑의 엘가. 근데 베토벤의 운명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4박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 베토벤 당신은 진짜 천재가 맞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비엔나 최고의 작곡가가 된 베토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그의 작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음악가들은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피아노 신동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사실 피아노를 치는 애들은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상한 교본집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바로 체르니입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체르니는요, 처음 베토벤에게 가르침을 받는 조건이 바흐가 쓴 올바른 클라비오 주법이었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바흐의 가장 기본적인 주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연습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기본에 충실하게 따라오길 원했고, 그런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예절을 배우면서 기본이 습득되어야지 스킬이 늘어가는 건데, 모든 스킬부터 빠르게 배우고 싶으면 겉멋만 들지 않나요? 그러나 체르니도 훗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모든 조성에서 손과 손가락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을 충실히 배웠던 체르니 또한 후대 아이들에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피아노 연습곡, 손가락 훈련을 위한 체르니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가면요, 아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좀 한번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피아노 실력도 없는데 아빠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라고 물으니까 자꾸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피아노에 무슨 레벨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체르니 100을 신나게 치다가 체르니 30으로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건 레벨이 아닙니다. 뒤에 붙은 숫자는요, 곡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체르니 100곡, 30곡, 40곡 이렇게 곡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랜선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요, 처음으로 베토벤이 사랑을 했고 그 여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청혼곡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토벤은 평생을 살면서 독신으로 살아가요.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럼 베토벤은 왜 사랑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불멸의 연인을 평생 가슴속에 안고 살았는데 말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베토벤의 사랑의 이야기와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베토벤의 영웅의 이야기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랜선 클래식으로 음악적 지식도 업, 도전 정신도 업, 늘 여러분과 지식을 공유하는 랜선 클래스. 여러분, 운명은 이처럼 다가오는 법이죠?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겠죠? 구독해줘!